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expectation과 이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정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expectation도 이제 조인트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앞에랑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요런 이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럼 디스크리트한 이런 랜덤 베리어블의 조합에 대한 우리가 expectation을 구한다. 즉,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섞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y1 더하기 y2 더하기 가서yk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각각 2y1, 3y2, 뭐 4y3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y1과 뭐 y2를 곱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값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답니다. 사실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사실은 여기서 이게 없다고 하면 y1만 있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는 이에 이제 g의 y1은 어떻게 써지냐? g의 이제 y1 그다음에 p의 y1 이렇게 써진다고 이미 봤습니다. 그게 지금 y1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컨티너스는 그게 적분으로 된 것뿐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바로 예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가, 얘가 GY1, GY1, Y2였던 겁니다. 여기서는 G가 곱하기인 거예요, 곱하기.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증거하고 싶은 게 뭐다? 이에 G의 Y1, Y2 얘를 그냥 구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여기에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G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Y1 곱하기 Y2. 여기도 G 자리에 Y1 곱하기 Y2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Y1), Y2는 2Y1이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은 expectation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 자, 컨스턴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뭘 하든 우리가 컨스턴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컨스턴트에 대한 기대값은 컨스턴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앞에서 봤던 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y1만 있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근데 여기 y2가 추가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만 있었는데 y1만 있었는데 지금 y2까지 추가된 겁니다. 자,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두 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한다는 거죠. 두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y1, y2.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y1 제곱 y2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것들을 다 더했을 때 expectation은 뭐다? 얘가 쪼개진다고 했었죠. 요거에 대한 expectation 더하기 요거에 대한 expectation 더하기 요거에 대한 expectation 그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었고 그게 지금 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y1과 y2가 독립이다. y1과 y2가 독립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GY1은 Y1 자체에 대한 지지고 볶고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2Y1일 수도 있고 Y1 제곱일 수도 있고 Y1, Y2는 아니겠죠. 왜 지금 이제 Y1에 대한 함수니까. 그죠? 여기 또 얘는 HY2고. 그러면은 Y1과 Y2가 독립이면 Y1의 변형, 그다음에 Y2의 변형 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에 대한 기대값으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 아시겠죠? 자, 여기를 이제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제를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빼기나, 여러분, 더하기나, 그죠?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구해봐라. 자, 요거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여러분,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y1, y2에 대한 기대값 알고 싶다. 그러면 y1, y2 얘가 이제 결국 g인 거고 그다음에 요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제 알아요. 뭘 압니까? 여러분 뭘 알죠? 우리는 이거 앞에서 y1과 y2가 독립이라는 거 배웠죠. 독립이라는 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에서. 그죠? 자, 그럼 독립이라고 하면은 쪼개진다고 했죠. 독립이라고 하면 이 y1 곱하기 이 y2로 쪼개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y1에 대한 기대값 구하고 y2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y1에 대한 이제 기대값 구하려면 이제 y1 곱하기 fy1을 적분해야 되니까 그 fy1을 지금 구하는 과정. 또 y2에 대한 기대값 구하려면 y2 곱하기 fy2 해야 되니까 fy2 구하는 과정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expectation인 거고요. 자, 조인트에 대한 expectation 받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인트 말고 랜덤 베리어블 하나일 때 뭘 받죠? expectation도 받고 베리언스도 받죠. 그 베리언스가 이제 여기와 같이 이제 조인트 또는 이제 멀티베리언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코베리언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 그림이 있고 B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랜덤 베리어블 y1에 대한 거, 여기가 랜덤 베리어블 y2, 랜덤 베리어블 y1, 랜덤 베리어블 y2에 대한 겁니다. 자, 왼쪽을 보면은 y1 빼기 뮤, 그죠? y1 빼기 뮤. 여기는 이제 y1 빼기 뮤가 양수죠. 여기는 y2 빼기 뮤가 또 양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영역을 다 만족하는 구간, 그죠? 여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구간, 여기니까 이 구간에만 지금 점이 찍혔죠. 즉, y1도 뮤1보다 크고 y2도 뮤2보다 크니까 결국 두 개는 양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y1 빼기 뮤1은 음수, y2 빼기 뮤2는 음수죠. 하지만 곱하면 양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자,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항상.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제 y2 빼기 뮤2가 양수, 반면에 y1 빼기 뮤1은 음수입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즉,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뭔가 y1과 y2가 뭔가 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림이 반대로 그려졌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점이 있었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항상 그때는 y1 빼기 뮤1과 y2 빼기 뮤2의 곱이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항상 음수가 되겠죠. 왜? 여기는 이제 y1 빼기 뮤1이 양수. 반면에 y2 빼기 뮤2는 음수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뭔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얘는 뭔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얘는 뭐 양도 있고 뭐 음도 있고 그죠? 얘는 모르겠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요런 거를 측정해 주는 즉 요거에 대한 지금 얘는 지금 보시면 점 하나하나에 대한 거죠. 하나하나에 대한 거. 얘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고 요걸 또 얘에 대해 계산할 수 있고 그죠. 각각 계산할 수가 있죠. 요거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구하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은 그걸 우리가 코베런스라고 부릅니다. 코베런스. 자, 코베런스는 앞에서 이제 봤다시피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라는 말은 뭔가 얘가 양수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 뭐 점이 여기에도 실제로는 몇 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런 곳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y1과 y2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얘가 양수라는 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얘가 음수라는 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y1이 커지면 반대로 y2가 작아진다. 얘가 만약 0에 가깝다. 그러면 y1과 y2는 크게 상관이 있진 않다. 이런 형태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뭐 코벨에서 좋기는 한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약간 해석상의 어려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EX랑 EY라고 할게요. 자, 뭐 아까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 자, 요게 그냥 이제 스케일이 X축으로도 2배, Y축으로 2배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5,5였으면 그냥 10,12 됐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1,2, 예를 들어서 뭐 2,2, 4,4,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자, 1,2, 2,4, 3,6 이렇게 잡을게요. 얘의 관계나 서로 2,4, 4,8, 그죠? 사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각각 두 배씩 곱한 거. 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 두 개 간의 상관관계나 똑같죠. 결국에는 그냥 두 배이지 않습니까? 두 개,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베런스로 측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값의 스케일이 바뀌면 이런 이제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더 늘어나죠. 그죠?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한번 실제로 값을 한번 여러분이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2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또 2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2 곱하기 2니까 4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실제로 우리는 얘나 결국 그냥 두 배 된 거니까 같은 스케일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코베런스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정해 주기 위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코베런스는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공분산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하지만 그냥 코베런스라고 더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얘는 이제 상관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상관계수나 코베런스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데 이제 상관계수는 좀 더 해석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코베런스는 제약이 있진 않아요. 값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큰 값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릴레이션은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1,2, 2,4, 3,6과 2,4, 4,8, 6,12의 관계가 서로서로 다 동일하다고 나옵니다. 종이랑 스케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베런스에 대한 이제 성질 한번 보면은 자, 코베런스의 여기까지는 이제 코베런스 정의였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의. 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식을 전개 한번 해보세요. y1, y2, y1 빼기 뮤2 이런 식으로 되겠죠. expectation 분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뮤2, 뮤1은 상수예요. 상수 여러분. 상수, 랜덤 베리블이 아니라 상수. 자,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뮤1 그대로 나오고 expectation의 y2입니다. 그러면 뮤2가 되겠죠. 요거는 뮤2 그대로 나오고 expectation의 y1입니다. 그러면 뮤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없어질 거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y1과 y2가 같다. y2를 y1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코베런스 y1, y1이죠. 그러면 y1 곱하기 y1 빼기 이 expectation y1의 제곱. 즉 어떻게 되나요? 2의 y1의 제곱 빼기 2y1의 제곱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리언스 y1이 됩니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코베런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베리언스의 더 확장된 버전인 거죠. y1과 y2가 같을 때는 베리언스로 되는 거니까. 그 외에는 그렇지 않고. 코베런스는 베리언스의 확장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코베런스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결국 y1과 y2 사이의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y1과 y2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자, 일단 정리부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1과 y2는 독립일 때 코베런스 y1, y2는 0이에요. 왜? 애초에 코베런스 정의가 뭡니까? 요거고 얘가 요거랑 같다고 했죠. 근데 독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얘랑 얘랑 같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이면 자, 독립이면 코베런스는 지금 0이 됩니다. 독립이면 0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로 코베런스가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로 코베런스가. 이건 이제 코베런스가 사실은 모든 상관관계, Y1과 Y2 사이에 모든 관계를 모든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선형적인 상관관계만 이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면 코베런스가 0이지만 코베런스가 0이라고 해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독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와 관련된 판례가 여기 존재합니다. 자, x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고 마이너스 1 또는 1을 가집니다. 50% 확률로 마이너스 1, 50% 확률로 1을 가져요. y는 이제 0이에요.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시겠죠?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에요. 랜덤하게 x가 1일 때. 즉 y는 x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y와 x가 지금 우리가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아니겠죠. 왜? y는 지금 애초에 x로 인해서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보시면 아니겠지만, 그죠? 근데 요거의 코베런스를 구해보시면, 0이 나와요. 즉, 이제 요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